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지 만 하루가 지났고요. 간밤 미국 시장을 보면 달러 강세가 좀 걱정이 되고요. 글로벌 제약사에 편지를 보낸 그 편지 내용도 체크를 해야 되겠죠. 또 H20 관련해 중국에 이걸 억가라고 봐야 될지요. 아니면은 뭐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또 그 사건도 함께 있습니다. 오늘 저희 일발장전과 함께 하시면 이 이슈들, 뉴스들,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여러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호 매니저. 네. 하루가 지났습니다. 관세 협상. 맞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일발을 겨냥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 이제 관세에서 저는 하루 정도는 그래도 국내 증시가 좀 이제 강할 것으로 좀 봤었었는데 네. 역시나 좀 이제 새로운 성격의 조정 흐름이 나와줘서 좀 개인적으로는 좀 속상했지만 역시 K 증시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일본 증시나 이제 유럽 증시를 본다고 했을 때 이제 타결된 첫날은 그래도 좀 강한 시세가 분출되고 그 이후에 이제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면서 이제 서서히 시장이 이제 정상화가 되고 있는 과정인데 일단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그에 따른 기대감도 좀 적었었는데 이제 관세 타결 이후에 급격한 어떤 이제 세론이 나와준 부분이라 그 부분이 좀 아쉬웠지만 결국에 이제 실적 성장과 그리고 결국 이제 AI의 어떤 수요는 이번에 빅테크 기업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했고 그래서 네. 그 전력망 관련해서 특히 데이터 센터 확충에 있어서 가장 핵심 에너지원이 뭐가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가장 초미의 관심사고 특히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에너지 믹스 정책으로 결국 SMR 원전이라든지 결국에 또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결합한 에너지 믹스 정책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다 아울러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현대건설이라는 기업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예. 일단 뭐 현대건설은 1950년도에 설립된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 종합건설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건설 본업의 어떤 이제 성과보다는 결국 SMR 쪽에 이제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그렇죠. 지금 원전 관련된 모멘텀으로 같이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팀 코리아 시공업체로서 지금 이제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2기에도 시공 경험이 있는 기업이고요. 뭐 사실 원전 관련해서는 가장 많은 국내 레퍼런스 시공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 이제 환경부 장관도 탈원전에서 지금 이제 확원전, 원전 확대로 지금 정책 기조가 지금 바뀐 상태이다 네. 보니까 결국 이제 원전, 특히 SMR 쪽의 어떤 시공이 더욱더 확대된다고 했을 때 현대건설이 가장 먼저 시공을 따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국이 빠르게 원전 관련된 시공의 속도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웨스팅하우스와 지금 AP1000 대형 원자로 관련된 수출에 대한 EPC 우선 협상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네. 현대건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주에서도 대형 원전 승인이 떨어졌고요.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원전 관련된 지금 정책과 속도가 나와주고 있는 상태인데 웨스팅하우스와 지금 협력 체계를 구축해 있고 우선 협상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면 결국 웨스팅하우스를 주관으로 한 원전 관련된 확대 산업의 가장 핵심 수혜 기업으로도 현대건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이제 원전 관련된 양쪽의 어떤 협력이 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최대 수혜주로도 현대건설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 어제 좀 뉴스가 나왔었는데 약간 시장 여파로 좀 묻힌 것 같아요. 네. 미국의 지금 기업 복합 에너지 인프라 건설 사업에 MOU를 체결을 했는데 미국의 에너지 디벨로퍼 페르미 아메리카라는 기업입니다. 이 예. 기업이 첨단 에너지 및 그리고 인텔리전스 캠퍼스 공동 개발에 MOU를 체결했는데 이 기업이 차세대 AI 구현에 필수인 기가와트급 전력망 구축을 선도하는 에너지 전력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업을 설립한 인물이 전 미국 에너지부 장관 릭 페리가 공동으로 설립한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에 지금 이제 어떤 대규모 MOU를 체결했고 앞으로 이제 미국의 어떤 대형 전력 캠퍼스를 같이 설립하는 데 있어서 현대건설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로젝트에는 미국 텍사스 주에 거의 2,335만 부지에 실제로 좀 태양광과 그리고 배터리 그리고 원전, 소형모듈 원자로 그리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까지 다 들어가서 11기가와트 규모의 독립형 전력 인프라 구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MOU 단계이긴 한데 네. 평상시 시장의 분위기가 좋았을 때는 현대건설이 이 이슈에 좀 강하게 반응할 수 있었었는데 어제 한 3% 정도밖에 상승 안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좀 최근에 어떤 이제 가파른 차익 매물도 좀 출회되기도 했었고 네. 가격적인 좀 매력도 좀 상당한 상태에서 저는 결국 3분기, 4분기에 대한 어떤 매출 성장도 충분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데이터 센터 쪽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이제 원전 쪽에서도 가장 많은 시공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데이터 센터 안에서도 가장 많은 시공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저는 현대건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국내 대기업들이 잇따라서 국내 이젠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투자 발표를 했는데 유일하게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라는 현대차 그룹만 빼고 지금 다 투자 발표를 한 상태예요. 맞아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에서도 본격적으로 이제 AI 데이터 센터 투자 발표가 나오면은 그 운영은 현대오토에버가 하고 그 건설은 또 현대건설이 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팀코리아 형식으로 또 원전뿐만 아니라 태양광도 팀코리아 그러게요. 형식으로 현대건설이 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미국의 태양광 발전 산업에도 뛰어든 기업이 이제 현대건설이라 태양광 그리고 이제 해상풍력 그리고 이제 원전 또 SMR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센터까지 결국 시공 능력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현대건설이다 보니까 한국, 미국 지금 데이터 센터 확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 결국 현대건설이 가장 큰 또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서 가격적으로도 매력적이고 또 어제도 대형 이슈에도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라서 오늘 탑픽점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자,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반은 현대건설입니다. 요즘에 현대건설은 이제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아파트 건설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지금 프리미엄을 주는 거는 원전 건설입니다. 근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원전 건설뿐만이 아니라 네. 태양광도 시공을 하고 뭐 이런 에너지 시공에서는 다 강점이 맞습니다. 있으니까요. 여기와 함께 그 데이터 센터에는 무조건 따라간다. 또 웨스팅하우스와 협력 관계. 맞아요. 우서협서 대상 네. 갖고 있고요. 그럼 뭐 터키 갈 때 같이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갈 수도 예. 있고 추가 원전 수주에 있어서도 현대건설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고. 시공에서는요. 자, 가격 전략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네. 오히려 한뭐 장중에 5%도 갔던 것 같은데. 네, 한 3, 4%? 맞습니다. 5% 정도 네. 갔고 이제 종가는 한 3.5% 정도에서 네.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 여파로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니까 그랬어요, 새로. 우리가 또 신규로 좀 들어가기에는 또 이제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의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일 종가 부근대에서 일단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일 종가가 67,500원이었으니까 매수가를 67,500원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네. 목표가는 일단 81,000원 라인대로 직전 고점 라인대를 일단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가는 57,5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일발, 준호 매니저 일발, 현대건설 주목해 봤고요. 영민 매니저. 네. 어제도 실은 걱정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세제 개편안이 확정되면서 양도세 대주주 네. 요건 어떻게 되나 마지막 했는데 10억으로 네. 참 좀 실망스럽게도 10억으로 확정이 됐는데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편지를 씁니다. 17곳에 미국 내 약값을 안 낮추면 네. 보복하겠다라고. 오늘 K바이오까지 많이 걱정이 좀 되세요. 네. 어떻게 할까요? 이게 이제 화이자, 뭐 네. 사노피, 머크 뭐 이런 기업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좀 빨리 이 약값이나 하는 것도 도대체 행정명령을 도대체 몇 번이나 지금 서명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좀 빨리 확정지어서 이제 의약품에 대한 품목 관세와 네. 약값 인하에 대한 부분들 좀 매조지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 이슈가 이제 불거지다 보니까 60일 안에 이제 대책을 내놓으라는 건 결국은 미국 내에서 생산하라는 그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실제로 상반기 내내 수많은 기업들 뭐 아스트라제네카, 머크 이런 기업들이 미국 내에 투자 계획을 다 발표를 했었어요. 예. 아마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걸 조금 더 이제 좀 강화를 시켜달라라고 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뭐 의약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하루아침에 지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의약품을 생산하는 공장 자체도 FDA 실사를 받아야 되고 GMP 승인을 다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의 10년을 내다보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애초에 이제 약값 인하와 관련된 이제 이 행정명령 이슈가 이제 불거졌을 때 실제로 유럽에 본거지를 둔 글로벌 이제 빅파마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 또 약값을 조금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근데 그게 사실 그 유럽의 제약기업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미국 내에 또 유통 구조가 네. 굉장히 좀 복잡하고 네. 미국의 이제 건강보험 구조도 상당히 이제 겹겹이 이제 여러 겹으로 이제 좀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뭐 어찌됐건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하고 미국 내에 이제 약값을 1대1로 비교해 봤을 때 유럽보다 미국이 훨씬 비싸다. 여기에 지금 꽂혀가지고 17개 이제 제약사의 약값 인하를 위한 요구를 빨리 이제 네. 뭐 60일 이내에 또 대책을 이제 마련을 해서 내놔라. 고려를 하라, 내놔라. 이런 이제 지금 발표를 좀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간밤에 이제 미국 내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다 조정이 좀 들어왔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리고 이제 약값 인하의 대상이 되는 이제 품목도 어느 의약품. 사실 신약 같은 경우에는 약값을 뭐 아무리 미국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떨어뜨려라 올려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거 소송 걸면 무조건 미국 행정부가 질 수밖에 네.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신약의 지위를 유지하는 그 신약의 지위를 유지하는 이제 의약품들을 어떻게 이제 그 또 특허와 관련된 뭐 부분들도 그렇고 신약의 이제 지위를 오랫동안 좀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또 거기서 우리나라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역할을 한다라는 걸 이제 뭐 누차 말씀 좀 드렸었기 때문에 이게 미국의 이제 제약 기업들이 이제 하락을 한 게 우리나라를 이제 직접적으로 여파를 미치지 않겠습니다만 이건 센티멘트의 문제죠. 네. 뭐 말씀해 주셨던 맞습니다. 것처럼 미국 내에서도 악재가 불거졌고 지금 국내에서도 어저께 세제 개편안이 그게 더 이제 커요. 기획재정부에서 네. 발표를 했죠. 이게 법인세도 최고 세율만 1% 인상을 할 줄 알았더니 지금 네. 전부 다 구간별로 네. 다 올려버렸어요. 지금 이제 매출액이 이제 뭐 그 좀 낮은 중간 2억 원까지는 네. 원래 이제 9%였잖아요. 그것도 10%로 올려버렸고 중간도 다 1%씩 올려가지고 법인세 세율을 그냥 공식적으로 이제 1%포인트 인상을 시킨 거나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은 이제 가장 큰 여파가 있는 게 양도세 이제 대주제 요건 이거 50억에서 10억으로 다시 회귀하는 게 어저께 이제 기재부에서 확정 발표가 좀 됐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도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아무리 예? 생각을 해봐도 이 대주주 양도세 요건 50억에서 10억으로 하향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에 이제 얘기해왔던 증시 활성화, 증시 부양책과는 결이 조금 다르다. 물론 기재부에서 이제 이 정보안이 세제 나온 개편안, 거죠. 이거 정보안이 나온 거기 때문에 뭐 대통령실과 교감이 분명히 일정 부분 좀 있긴 했겠습니다만 사실상 이 기재부에서 발표를 한 근본적인 목적은 지난 3년 동안에 세수 결손이 정말 심각했잖아요. 100조 원이 넘는 이제 결손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좀 채워 넣을 것인가 그 고민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증세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증권거래세도 0.15에서 0.20으로 올렸고 법인세 세율도 1%포인트씩 인상을 시켰고 그 다음에 양도세 이제 대주주 요건. 예. 근데 지금 결손이 거의 100조에 가까운 이 결손을 이걸 한다고 메워지느냐? 이 제도를 통해서 5년 동안에 세수가 늘어나는 게 고작 8조 원 정도라고 해요. 이걸 하기 위해서 증시에 어마어마한 이제 충격을 주고 있거든요. 이미 시총 날아간 것만 해도 지금 수십조는 될 거예요. 오늘부터 봐야죠. 네, 지지난주 아니 이미 지지난주에 2주 전에 주말에 이 기재부의 안이 어느 정도 공개가 됐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코스닥 시장이 지금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하락하고 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담을 받으면서 벌써 시총이 지금 수십조 원이 날아가는 상태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직도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일단 이게 기재부의 이제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된 거고 8월 달에 이제 국무회의를 거쳐야 국회 되고 가야죠. 그리고 9월에는 국회 입법 과정 이건 법을 또 바꿔야 되는 네. 거기 때문에 국회 입법 과정이 남아 있거든요. 그때까지 이제 여론의 좀 추이를 좀 보고 아마 지금도 벌써부터 서명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1,500만 명이 넘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여론이 굉장히 좀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회 희망이 통과, 있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는 또 조금 또 변경이 좀 될 수 있는 여지도 좀 있지 않을까. 이게 기재부에서 발표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그 안대로 확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한다라고 하면 뭐 제약바이오 종목도 오늘은 또 다소 좀 충격을 좀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이제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우리 플랫폼 기업들의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알겠습니다. 오히려 조정이 좀 들어올 때가 저는 분할 매수의 이제 기회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편지입니다. 글로벌 빅파마한테 미국 내 시장의 약값을 낮춰라. 그러면 뭐 스스로 마진율을 줄여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플랫폼 기업 우리한테 투자할 여력도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투심을 건드릴 것이다라는 맞습니다. 게 이제 우리에게 오는 K바이오 네. 악재고 양도세 대주주 기준 이거 10억 이제 강화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희망을 좀 가져보자. 네. 준호 매니저 만에 하나 이게 이제 10억이 되면요. 네. 이게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조선은 안 팝니까? 조선은 지금 뭐 맞습니다. 두 더블, 세 더블이 있고 큰 손도 조선에도 많잖아요. 뭐 최근에 상승했던 대표 섹터들은 대부분 다 이제 양도세 그 강화 기준으로 인해서 원전도 피해를 받을 있겠고요. 수밖에 없고 네. 원전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 조방은 다 피해를 다 받을 조방은 수가 거죠. 네.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사실상 지금 이제 뭐 이번에 50억에서 10억으로 10억으로. 대주 그 양도세 기준을 강화시켰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증시 부양책과는 조금 이제 맞지 않는 이율 배반적인 어떤 정책이다 보니까 오히려 만약에 진짜 이게 강행을 한다 그러면 좀 의문점이 들잖아요. 이렇게 세수가 그렇죠. 부족한 네, 상태에서 이런 소비 쿠폰을 어떻게 전 국민에게 뿌렸을 수 있었지라고 이제 의문점이 들 정도로 이 정책적인 조금 이제 의문점이 드는데 일단 좀 조금 더 좀 손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이제 뭐 바이오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우리 상반기에 시장 상승을 견인했던
기능했던 주도 섹터들이 전반적인 좀 영향권에 들 수 있어서 사실 뭐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의 대부분의 어떤 섹터들이 피해 업종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뭐 이제 자사주 매각이라든지 소각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적인 뭐 저PBR 기업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증시 부양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대주주 양도세 강화 기준을 올리면서 우리 연말에 그 세금 회피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시장의 어떤 투심을 꺾는 게 사실 가장 큰 이슈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 부분들을 조금씩 수정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요 요건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뭔가 이제 개인들 피해가 가장 제한적일 수 있도록 뭔가 이제 정책적으로도 보완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가뜩이나 그러게요. 지금 바이오 섹터가 지금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좀 꺾여 있는 날라가고. 상태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바이오 쪽에 뭐 2주 안에 다시 또 품목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17개 비관세로 기업에 때리죠. 네, 비관세 때리죠. 거기다가 또 이제 서한 보냈죠. 약가 인하 가격 낮추라고 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바이오 섹터에 좀 투심이 꺾이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국내에서는 사실 바이오 섹터를 살려야 코스닥 시장이 좀 살아나는 맞아요. 건데 네. 결국 대주주 양도세 강화의 기준은 오히려 더 바이오 산업과 투심을 꺾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산업 그 정책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잘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프리마켓 특징주 두 종목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락주, 급등주를 볼 텐데요. 급락에서는 글로벌 텍스프리를 보도록 하고 급등은 HBM을 보도록 할 텐데 글로벌 텍스프리는 우리 영민 매니저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텍스프리가 어제도 좀 그랬었고 지금 시간 외 이 프리마켓에서도 그렇고 네. 거래량도 꽤 실려 있거든요. 아, 왜죠? 글로벌 텍스프리 지금 아니, 관광도 나쁘지도 그러니까 않은데. 이게 정부에서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이게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기재부에 이제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내용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K 뷰티 의료기기 기업들이 정말 뭐 역대 최고의 사상 최대치의 이제 호황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게 해외 수출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국내로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 일본,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성형하고 피부 미용 의료 시술 받고 네. 그거 하고 나서 부가세를 환급받는단 말이에요. 그 부가세 환급을 대행해주는 이제 기업이 글로벌 텍스프리인데 이거 지금 어저께 이제 세제 개편안에 부가세 이제 환급 안 해준다. 이 내용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죠. 세수를 늘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경기를 부양해가지고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게 하면 세율을 굳이 올리지 않아도 내는 세금 자체가 늘어나는 거죠.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내기 그렇죠. 때문에 세수가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부양에 먼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이걸 세율을 자꾸 올리거나 혜택을 주던 걸 없애가지고 없는 세금을 이제 늘리려고 하니까 이런 식의 이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이제 우리 주식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받는 결정적인 이유잖아요. 이런 네, 것들이. 네. 그래서 어쨌든 어저께 이제 세제 개편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에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의료 관광을 하고 부가세를 지금 환급받았었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좀 뭐 합리적인 가격에 또 고가의 우리나라 그렇죠. 이제 피부 미용 의료 네. 서비스들 그리고 얼마나 또 최근에 K-팝 열풍이나 또 K-팝 캐대함, 데몬 헌터스 뭐 네, 이런 것들 캐대함도 때문에 있고. 우리나라의 이제 문화 열풍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하나의 과정인데 네. 거기에 이제 또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지금 국내에 방한하는 수많은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의 가장 좀 중요한 아이템 중에 하나가 피부 미용 의료 시술 받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사실은 이제 또 급감할 수 있는 우려가 이제 생긴 거기 때문에 글로벌 텍스프리가 이렇게 이제 하락을 좀 했다. 그래서 제가 방금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제 개편안은 확정된 게 아니고 기재부의 안이에요. 네. 이걸 이제 국무회의를 또 거쳐야 되고 국회 통과 과정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런 이제 불합리함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반드시 이제 기재부도 좀 인지를 하고 또 대통령실에도 분명히 인지를 좀 할 거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좀 고쳐 나가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 기업의 사실 실적을 좀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 경기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방향에 조금 더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춰주시면 어떨까라는 이제 개인적인 바람을 좀 말씀드려보고요. 그래서 오늘 뭐 글로벌 텍스프리 주가가 빠지는 건 요거 때문이기 때문에 이게 뭐 당장 또 철회가 되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는 하락이라고 보거든요. 오늘은.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제 부가세 환급되는 게 중단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나라에 찾는 외국인들이 피부 미용 시술을 안 받을까? 중국인 관광객들이 그 부가세 환급 이제 10% 환급 받는 거 예. 그것 때문에 피부 미용을 안 받을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물론 매출에 분명히 타격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100만 원 주고 이제 받던 거를 이제 110만 원 주고 받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체감적으로 조금 비싸다라고 느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이제 피부 미용 시술의 어떤 탁월한 효과 그리고 이제 문화적인 트렌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부가세 환급이 중단된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해당 기업들의 실적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는 KBT 는?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K뷰티 관련된 기업들은 오늘 전체적으로 조금 타격을 글로벌 텍스뿐만 아니라 의료기기를 만드는 기업들도 그렇죠. 당연히 타격을 받을 그렇죠. 거고 주사제 만드는 기업들도 오늘 당연히 그렇죠. 타격을 받을 거거든요. 네. 일정 부분 오늘은 악재가 좀 작용을 좀 할 수는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큰 변동이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주가는 뭐 충분히 또 회복이 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정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 국민이 성형할 때 그 의료보험 안 되잖아요. 근데 외국인들 성형하는 거에는 왜 혜택을 주냐. 그래서 이제 외국인 성형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 의료비를 환급을 이제 안 해주는 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글로벌 텍스 프리가 피해를 맞습니다. 보죠. 뭐 네. 그런 형평성을 따진다라고 보면 아니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부동산 살려면 이제 대출이 6억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중국인들은 자국에서 그냥 우리나라 아파트 담보로 그렇죠. 대출 받으면 90%까지 대출 받을 수 있거든요. 이거야말로 역차별. 이걸 1억도 따져라. 안 받고. 네. 아니 진짜 더 큰 문제는 안 받고 왜 이런 자꾸 사소한 문제를 건드려 가지고 증시에 이제 투심을 네, 훼손시키는지를 악화시키느냐. 모르겠어요. 이거는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조금 개선이 좀 되어야 한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글로벌 텍스 프리는 거의 급락, 폭락세고요. 반면에 영민 매니저는 K뷰티, 오늘 뭐 파마 리서치라든가 이제 시술 받아서 오는 여기도 같이 지금 K 의료 뷰티도 무너지고 있는데 이건 좀 나눠서 생각하자. 이 부분은 그래도 네. 뭐 저가 매수라든가 매력이 있다. 이제 2포인트로 알려주셨고요. 준호 매니저. 네. HVM은 지금 또 나홀로 20% 넘게 맞습니다. 폭등을 해버리고 있습니다. HVM의 어떤 급등은 이제 스피어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이제 스피어는 지금 상한가에 안착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스피어 같은 경우도 이제 네. 우주 특수 합금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제 스피어와 HVM이 이제 스페이스 X의 1차 벤더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전일 이제 그 스페이스 X와 스피어가 특수 합금 관련해서 10년 동안 지금 이제 1조 그리고 1조 3,900억 정도 수준의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최근에 지금 스페이스 X의 발사 횟수가 지금 전년 대비해서 빠르게 지금 급증하고 있는 시점이고 네. 결국에 이제 특수 합금의 수요가 계속 급증하면서 최근 HVM도 공장을 두 곳이나 증설을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공장 증설과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가동이 시작되는데 그럼 1차 벤더사인 스피어도 지금 1조 3,900억 규모의 지금 이제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한 만큼 HVM도 추가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이 좀 적용이 되면서 예. 스피어는 지금 상한가 그리고 HVM도 지금 20% 이상의 좀 상승 흐름이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 지금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결국 뭐 우주 항공 산업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빠르게 급증하고 있고 특히 스페이스 X는 지금 뭐 트럼프가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정부의 어떤 계약을 끊으려고 시도를 했었었는데 지금 이제 참모진들이 말렸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워낙에 지금 스페이스 X의 기술이 압도적이고 오히려 나사가 지금 스페이스 X의 기술을 지금 전도하고 있는 그 기술을 배우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근데 결국 이제 기술의 어떤 우위가 사실 트럼프가 순간적으로 일론 머스크랑 싸웠을 때 욱하는 마음에 스페이스 X와 그 교육을 끊으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그거를 참모진들이 말렸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에 기술의 지금 압도적인 우위에 점에 있는 상태고 거기에 1차 벤더사가 HVM과 그리고 약간 스피로 라는 두 기업이 가장 이제 핵심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스피로의 이번에 가장 이제 강력한 또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HBM도 추가 공급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고 또 올해 안에 스페이스 X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 있잖아요. 그건 남아있죠. 네, 그랬을 때 이 스피어랑 그리고 HVM이 두 기업이 가장 큰 또 수혜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약간 이제 개별 이슈로 시세가 분출되는데 요게 또 이제 갭이 확 뜬 상태에서 들어가면은 이미 이슈가 나온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승폭이 좀 이제 반납하고 또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크다라는 거를 좀 유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피어라는 기업도요. 시가총액이 5천억 이상 되니까 상당히 맞습니다. 좀 나름 사이즈가 있거든요. HBM은 여러분 잘 알겠지만 그 우주선 합금, 네, 합금. 만드는 그 회사인데 스피어가 일단 스페이스X와 수주를 조단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걸 따왔다고 해서 상을 쳤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훈풍은 또 HBM까지도 같이 맞습니다. 오지 않을까. 같은 1차 벤더사니까. 그렇으니까 벤더고 뭐 관계도 있잖아요. 스페이스X와. 똑같아요. 그래서 특수학금을 보내고 있고 특수학금. HVM은 첨단 금속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어차피 같이 우주 발사체 횟수, 발사 횟수가 늘어나면서 수지량이 늘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HVM도 같이 공동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영향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프리마켓 특징주 봤고요. 리뷰 보도록 할 텐데요. 영미 매니저. 네. 태웅하고 BHI는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함께 벌써 원전을 볼 텐데 또 이 원전과 대주주 요건 10억도 같이 봐서 수급도 봐줘야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이게 이제 상승폭이 컸던 업종들은 업종들이. 연말 되면 이제 이 대주주 요건
회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상당한 이제 좀 수급 압박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는 이게 가을부터 시작되거든요. 많이 오른 종목들은 이제 미리 좀 팔아버리자 그렇죠. 이런 식의 이제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씩. 그러니까요. 네. 이게 사실 이제 수급 심리에 굉장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이제 10억으로 완화하려고 하는 쪽의 이제 주장은 대주주 요건에 걸리는 거는 뭐 1,500만 명 주식 투자자 중에 9,000명, 10,000명밖에 안 되는데 이건 부자 감세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부자 감세 얘기 맞는데 그로 인한 파급 효과가 실제로는 소액 주주들이 훨씬 더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덩달아서 소액 주주들도 우리는 이제 연말 되면 돈 많은 이제 대주주들 큰 손들이 다 주식을 팔아버리니까 나도 큰 손들이 팔기 전에 나는 미리 팔아야지 이렇게 되는 패턴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4분기가 되면은 주식 투자 자체가 시수급적으로는 굉장히 그냥 다 쉬어가는 구간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걸 지금 다시 하겠다라고 하니까 벌써부터 이제 좀 예민한 반응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전, 조선, 방산, 올해 이제 상승폭이 컸었던 업종들, 뭐 상법 개정이니 배당소득 분리과세니 아무리 해봤자 주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연말에 다 패대기 쳐버릴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이거는 분명히 좀 기재부 차원에서 또 정부 차원에서도 재검토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다. 다만 이제 원전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미 관세 협상에 좀 숨겨진 실질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네.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도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은 자동차 업종이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잘 버텼고 미국도 지금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오클로 같은 이런 이제 SMR 기업들이 여전히 사상 최고가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AI 액션 플랜 발표 이후에 미국 에너지부에서 대규모 원전 부지 이제 4군데 정도 이미 부지 선정이 좀 끝났고 네. 올해 안에 대규모 원전이 이제 착공이 될 거고 SMR도 빠르면 올해 4분기 안에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제 착공이 좀 될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산자부 장관이 뭐 대규모 원전 2기랑 그다음에 SMR 1기를 착공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하반기 때 업황과 관련된 모멘텀이 이제 가장 좀 강하게 부각될 수 있는 거. 그리고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 한미 간의 협력에 또 숨겨진 수혜주로도 원전이 이제 원전이다.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오늘 준호 매니저님 소개해 주셨던 현대건설도 마찬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 태웅 이런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다 저는 이제 상승 탄력을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차트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거의 한 달이 넘게 주가가 이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주가가 5월 달부터 7월 달까지 2달 동안에 거의 한 300% 정도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준하는 정도의 이제 기간 조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한 달 반, 거의 2달 가까이 이제 8월 한 중순쯤 되면 2달 가까이 이제 기간 조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때부터는 변곡점이 좀 나타나면서 10만 원을 향한 여정이 다시 이제 시작될 수 있다. 여기에 그런데? 약간의 이제 대주주 요건, 그게 약간의 좀 태클을 걸고 있는 거지만, 네. 뭐 저는 그래요. 수급이 깡패다, 뭐 이런 표현도 있긴 합니다만, 네. 결국 주가는 기업의 이제 내재 가치와 펀더멘털에 이제 수렴을 한다. 그렇게 보면 하반기 때 모멘텀이 워낙 좀 강하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중기 관점으로 10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근데 지금 저기 올라간 게 3배잖아요. 네. 그러면 그래서 웬만한 제가 분들 다 걸리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게 3배 오르고 이제 기간 조정을 진행하는 요 과정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양도세 대주주 요건에 걸릴 수 있다라는 분들은 서서히 지금 매도를 시작하셨을 거예요. 10억 미만으로 이미 매도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8월 중순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실적 시즌 딱 끝나고 난 이후부터는 다시 이제 상방으로 좀 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여전히 좀 문제 없다. 오히려 많이 오른 다른 기업들보다는 훨씬 탄탄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태용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이제 고가를 좀 뚫고 약간의 이제 행보 조정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만 만약에 조금 조정이 좀 들어온다면 한 37,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21선 이제 2억 조정은 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태용도 현대건설, 태용,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기업들은 미국에서 직접 수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수주 자체가 서프라이즈하는 이제 호재가 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모멘텀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요 세 기업 정도는 계속해서 이제 하반기 때도 여러분들이 조금 끌고 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좀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협상 타결에서 2천억 달러 우리가 가는 거에는 반도체, 원전, 2차 전지, 그렇습니다. 바이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원전에 좀 포커스를 맞춰주셨고요. 준호 매니저 리뷰는 S&D, 네. 바로 불닭볶음면의 이제 그 소스 회사인데요. 맞습니다. 이 S&D 해주시면서 어제 삼양식품은 정말 대단했잖아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
15% 네. 맞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도 15%가 맞는 건데 네, 어제 맞아요. 장대 양봉의 이유까지도 함께 S&D하고 삼양식품 그러니까 같이 가시죠. 15%를 맞지만 사실상 이제 그 불닭볶음면에 대체제가 없잖아요. 불닭볶음면은 사실 독보적이다 보니까 비싸도 팔린다. 비싸게 팔린다? 비싸도 15% 낸다?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일단 뭐 불닭볶음면이 지금보다 만약에 15% 비싸진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한 1,500원, 2,000원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은 예. 거기서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2,500원, 3,000원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판매가 줄어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판매가 조금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전체적인 불닭볶음면뿐만 아니라 사실 뭐 국내 어떤 라면 시장의 어떤 이제 관세로 인한 영향은 약간은 받는 거지 불닭볶음면이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건 제한적이고 오히려 이렇게 독보적인 상품이나 지금 해외에서 가장 지금 이제 사실 K 라면의 탑이죠. 어떤 선풍을 네. 이끌었던 불닭볶음면의 어떤 판매량은 초반에만 살짝 줄어들 수 있지만 사실 이게 우리만 관세를 받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미국 기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업들이 다 관세를 받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그 영향은 초반에만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독보적인 어떤 기술력과 또는 이제 독보적인 맛을 지니면서 사실 K 어떤 열풍을 이끌었던 기업들은 어떤 이제 개별적인 이슈로 좀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특히 경쟁자가 없고 특히 이제 불닭볶음면이 올라가면서 S&D 같은 경우도 어제 같이 좀 이제 반등 흐름이 나와졌어요. 삼양식품과 함께 어제 한 9% 정도 좀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S&D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떤 낙폭이 좀 지나치게 조정 흐름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이제 삼양식품에서 이제 R&D와 또 이제 새로운 식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소스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결국 불닭볶음면의 소스는 바뀌지 않은데 너무 과도한 조정이 나와줬고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S&D 같은 경우 10월달에 공장이 신공장이 가동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올해 3분기와 4분기의 어떤 매출 성장은 더욱더 담보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S&D와 함께 어제 또 말씀드렸던 SA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S&D는 한 9% 정도 올랐는데 SL이 8% 정도 빠졌어요. 이게 너무 속상한데 아, 어제 진짜 제가 이제 학습 효과로 어저께 네. 이제 그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는 얘기 듣고 우리 도요타와 또 유럽의 어떤 이제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첫날은 특히 자동차 기업들의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 이후에는 조정이 나와줘도 하루만큼은 좀 시세가 분출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본 이제 이틀 줬어요. 네, 맞습니다. 네, XL을 상승을. 어저께 갑작스럽게 그 소식 보자마자 네. 종목을 바꿨던 건데, 근데 결국 XL이 이제 세론이 나왔어요. 물론 우리가 2.5% 일본은 그 관세가 있었고 우리가 무관세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비교 그 열세를 보였다라는 이유로 어제 좀 이제 세론이 좀 지나치게 나아졌는데 사실 우리는 올랐던 것도 없어요. 그래서 네. 어제 하락과 오늘 추가적인 어떤 하락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사실 상승폭을 다 반납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만약에 손절에 동참할 필요가 없는 게 네. 최근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관세 협상이 타결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다라면 그 기대감을 올랐던 부분들이 다 반납한 상태다 딱그 자리에 보니까 왔네요. 맞습니다. 그 자리고 결국 SL은 사실 자동차 부품 기업들 중에서도 가장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뭐 그리고 이미 뭐 50년 넘게 지금 현대차와 같이 협력 체계를 구축해온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관세 영향권이 좀 지나고 나서 현대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그리고 또 이제 유럽의 자동차보다는 가격적인 매력은 훨씬 더 높은 상태이다 보니까 결국 지금 똑같이 맞은 거잖아요. 15% 관세로. 그래서 결국 하반기에 현대차의 기술력과 또 하이브리드 다양한 어떤 라인업으로 승부를 한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판매량은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어떤 조정폭은 그대로 회복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의 손절에 동참할 때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민 매니저와 일발을 가야 되는데 일발 가기 전에 속보를 좀 하나 전해드릴 텐데요. 네. 속보 속에서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이 되니까 속속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상호 관세를 확정을 하는데요. 뭐 인도 25%, 또 브라질 50%다 알죠. 남아공도 안티 트럼프니까 30%를 매겼는데 여러분 여기에 지금 대만 20%가 있습니다. 영민 매니저, 대만이 지금 타결이 안 된 것도 굉장히 의아한데 20%를 맞은 것도 의아하고 물론 이 TSMC는 반도체 관세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고 쳐도 대만 20%는 뭘까요? 뭐 라이칭도 때문일까요? 여기도 정치적인 건가요? 그렇죠. 대만이 타결이 안 됐네요. 약간 이제 정치적인 이슈도 있는 것 예. 같고 중국을 이제 견제함과 동시에 한국과 일본과 대만이 이제 사실은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만도 사실 15% 수준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대만은 TSMC라고 하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베센트 재무장관 입장에서는 대만의 TSMC가 미국 내 투자를 훨씬 더 지금 큰 폭으로 확대를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대만의 TSMC가 대만뿐만 아니라 미국의 애리조나 팹을 가지고 있는데 애리조나 팹에서 수용할 수 있는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어떤 수요의 한 7% 정도밖에 생산이 안 된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물량을 대만 현지에서 이제 생산한다라고 보면
이게 대만 자체가 지정학적 리스크에 휩쓰였을 때는 미국 내 반도체 안보가 굉장히 큰 심각한 이제 위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공장을 미국에 많이 지으라는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20%도 원래는 대만이 32%였어요. 근데 떨어진 거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20%도 여전히 우리나라나 일본, 유럽과 비교해 봤을 때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이걸 더 낮추기 위해서는 대만의 TSMC에 미국 내 이제 투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 아마 그걸 노리기 위해서 근데 현재 왜 이제 좀 말을 안 높은 들었을까요? 대만은 그러니까 타결이 안 된 게 지금 의아하다는 그렇죠. 반응이거든요. 품목 관세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반도체에 대한 품목 관세를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패키지 딜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제 보여져요. 대만은. 그래서 8월 1일 이제 시한이 넘어갔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TSMC에 대한 이제 투자 규모가 확정이 좀 된가 동시에 20% 이제 세율은 한 15% 정도로 바뀐다. 이제 조정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특히 TSMC 주가가 크게 영향을 안 받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조만간에 이제 대만도 상호 관세율이 좀 떨어지면서 아마 미국에 대한 어떤 대대적인 어떤 투자 계획이 발표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아마 추정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노 매니저 물론 이제 TSMC라는 대만 기업이긴 하지만 그 기업은 이제 반도체 맞습니다. 나올 그 관세 영향이니까 20%는 아니라고 치는데 그래도 만에 하나 반도체 관세와 상관없이 대만 20%는 좀 맞습니다. 의아합니다. 예. 일단 뭐 진짜 트럼프가 작정하고 이제 모든 글로벌 테크 기업들을 다 미국으로 다 소환하려고 한다.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 쪽에서 TSMC도 생산을 하고 또 그리고 뭐 삼성도 그리고 현대도 국내 모든 기업들도 현대차도. 네, 네.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사실상 결국에 지금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게 가장 주요 목적이 아닌가. 의약품도 마찬가지고요.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뭐 자동차도 모든 이제 제조업은 앞으로 그동안 중국이 제조업의 세 개의 공장이었다면 이제 세 개의 공장은 미국이 될 것이다라는 걸 명백하게 이번 관세의 어떤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결국 미국 내에서 생산 시설을 구축하고 그리고 모든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이러면서 이제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하는 게 가장 핵심이고 부채를 갖고 그래서 결국에 트럼프도 대만에 관세를 많이 올린 것도 사실 TSMC를 겨냥한 거나 마찬가지지 않나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TSMC도 대만 쪽에만 거의 10개에서 15개 이상의 공장을 증설하고 신설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빠르게 미국 쪽으로 전환하라는 의미에서 좀 관세를 좀 부과한 게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대만은 거의 대부분이 IT 기업으로 그렇죠. 포진되어 있기 네. 때문에 결국 TSMC TSMC가 죠. 옮기면 네. 그 밑에 어떤 하청업체들도 같이 미국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대만의 관세율을 2%까지 했던 거는 결국 네. TSMC를 비롯한 미국의 좋습니다. 대만의 IT 기업들을 미국으로 다시 이제 불러들이기 위한 어떤 이제 매개체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대만 경우에는 뭐 TSMC가 워낙 강하니까 TSMC를 하면 뭐 엔비디아 미국의 빅테크가 흔들리니까 오히려 협상에서 강경하게 나섰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만과는 협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대만은 20%의 관세율을 매겼다라고 하고요. 뭐 속보, 후속 보도를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매니저 오늘 네. 일반 가볼까요?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시장 분위기 굉장히 무거워요. 어제 네, 이제 네. 세제 개편안과 관련된 부분들이 일단은 좀 압박을 하고 있고 미국의 뭐 바이오도 안 좋았고 반도체도 IT도 지금 중국의 H20도 칩에 대한 또 약간의 태클 이것도 원래 일단 했던 거거든요. 요번에 엔비디아가 또 H20 주문이 이제 수출이 재개되고 나서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TSMC에 30만 개를 주문을 더 넣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아마 중국에서는 견제하기 위해서 화웨이를 또 조금 이제 키워주기 위한 이제 그런 견제 조치로 또 안보와 관련된 이제 이슈를 지금 꺼내든 거나 마찬가지. 그러면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한 4% 정도 4% 밀려버렸단 빠졌어요. 말이에요. 엔비디아도 사상 최고가 넘어가다가 약세로 마감을 했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바이오나 반도체나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차나, 이슈들에 조금 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오늘은 그냥 에너지나 또 신재생 이쪽으로 이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율촌학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시간에 처음으로 소개해드리는 기업이고 원래는 2차 전지 진영의 이제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뭐 언급할 기회가 조금 없었는데요. 예. 최근에 뜨고 있는 또 ESS하고 또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있기 때문에 율촌화학이라는 기업을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업력이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고 1973년에 이제 설립된 소재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자 소재나 포장재를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만드는 기업인데 율촌화학은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최대 고객사로 지금 확보하고 있다. 근데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LF 배터리 6조 원짜리 이제 계약을 체결을 했고 네. 저는 이걸 이제 추정을 좀 해보면 이게 이제 고객사가 테슬라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거 6조 수주가 나오고 난 이후에 4680 이제 배터리는 또 공급이 좀 차질이 생겼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테슬라가 전략적으로 로보택시에 LFP 배터리를 먼저 쓰기 위해서 4680 배터리는 조금 지연되는 게 아닌가. 요렇게 제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좀 해봤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LG 엔솔 입장에서는 아주 큰 우려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LG 엔솔의 미국 시장 확대, 뭐 그 관련된 이제 대표적인 수혜주로 율촌 화학을 꼽을 수 있는 거고요. 특히 LG 엔솔은 뭐 자동차용 배터리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ESS 쪽이 워낙 관심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실상 이제 미국은 중국산 배터리를 완전히 이제 배제하는 미국 시장에서는 중국산 배터리를 완전히 좀 퇴출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차량용 배터리 역시도 우리나라 기업과의 협력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ESS도 마찬가지죠. 네. 미국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 ESS가 다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다 팩토리죠. 미국 내에서 네. 소화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걸 이제 우리나라의 LG 엔솔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기업들이 충당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의 미국 내 이제 ESS 시장 침투도 우리가 이제 상당히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율촌화학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최첨단의 이제 파우치 필름을 이제 공급하는 기업이고 지난 4월달에 이제 대규모 이제 증설 신공장 이제 4월 포성에 신공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이 됐거든요. 이게 신공장이 가동이 됐다라는 건 LG 엔솔에 본격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3분기 때부터는 아마 실적에 이제 상당한 기여가 좀 될 거다. 최근 3년 동안의 연간 기준으로 이제 적자가 났던 회사가 올해 1분기 때 영업이익이 102억 원 정도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어요. 하반기 때도 계속 이런 흑자 기조가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많은 기업들 중에서 가장 우리가 선호하는 건 실적이 좋은 기업들도 선호하지만요. 이렇게 2년, 3년째 적자가 나오다가 드라마틱하게 이게 흑자 기조로 흑점. 바뀌는 네.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주가 상승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일어나거든요. 율촌화학도 그런 케이스가 이제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ESS 관련된 이슈에서 뭐 한중 NCS라든지 율촌화학 이런 기업들이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차트 보시면 이제 7월 달에 꽤 강하게 반등이 한번 좀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점 대비 약간의 이제 조정이 좀 들어왔던 위치이기 때문에 34,000원 정도 구간에서 매수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은 오히려 또 2차 전지 쪽이 조금 이슈들은 조금 이제 악재들은 다 반영이 좀 되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한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율촌화학 한 34,000원 정도 매수, 목표가는 한 4만 원 정도, 손절가는 3만 원 정도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율촌화학, LG 에너지 솔루션, 그 배터리 파우치 필름이라고 네. 하나요? 이제 그 부분을 공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ESS 쪽, LFP도 강하죠? 맞습니다. 네, 할 수 네. 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시장까지도 함께 노려보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은 율촌화학으로 향했고 앞서 준호 매니저는 원전건설, 현대건설 쪽 요 재료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힘든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각 조선을 외에 다 파란불이기는 합니다. 자, 오늘 선방하기를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